여러분, 안녕하세요. AM153 뉴스 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전에 어떤 뉴스를 보셨나요? 한 달 전에는요? 그때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댓글을 달았던 그 뉴스들을 지금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매일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 모양인가? 누가 책임져야 한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잊어버립니다.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우리는 다시 분노합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분노와 망각의 사이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뉴스를 소비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포털 사이트나 SNS를 엽니다. 그리고 헤드라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공무원 부정부패 적발, 청년 고독사 증가, 대기업 횡포, 정치권 막말 논란. 하나같이 분노를 자극하는 제목들입니다. 클릭합니다. 기사를 읽습니다. 화가 납니다. 댓글을 씁니다. 이게 나라냐? 정말 한심하다. 누가 책임지나?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또 화가 납니다. 또 댓글을 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점심시간이 됩니다. 다시 스마트폰을 봅니다. 아침에 봤던 뉴스는 이미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새로운 헤드라인들이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분노하고 또 댓글을 씁니다. 저녁이 됩니다. TV 뉴스를 봅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화가 납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한숨을 쉽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봅니다. 하루 종일 수십 개의 분노를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제 그렇게 화냈던 뉴스를 기억하시나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년 연구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뉴스 소비자의 78%가 하루에 10개 이상의 뉴스를 접하지만 일주일 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뉴스는 평균 1.2개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는 매일 수십 번 분노하지만 그 분노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진의 실험을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참가자들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뉴스를 보여주고 감정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뉴스를 본 직후 분노 수치는 최고점에 달합니다. 하지만 30분 후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2시간 후면 거의 사라집니다. 다음 날이면 그 뉴스를 본 것조차 희미하게 기억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무심해서일까요? 무관심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현대 뉴스 소비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인간의 뇌는 감정적 자극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분노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분노는 생존을 위한 감정입니다. 위협을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호랑이를 만났을 때 침착하게 생각하고 있을 여유는 없습니다. 즉시 싸우거나 도망쳐야 합니다. 뉴스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 때 뇌는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주의력이 집중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뉴스는 원시시대의 호랑이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보고 분노해도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위협을 감지했지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분노 에너지는 방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남습니다. 하지만 계속 분노 상태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뇌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강한 감정 상태는 더욱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뇌는 자기 보호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감정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그 기억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마치 컴퓨터가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 오래된 파일을 지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려대학교 뇌과학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감정적으로 각성된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편도체와 해마가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뇌는 불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하루에 너무 많은 감정적 자극을 받습니다. 수십 개의 분노 유발 뉴스, 수백 개의 자극적 이미지. 뇌가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기억합니다. 정말 충격적이거나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노출된 것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빠르게 잊혀집니다. 여기에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피로입니다. 계속 분노하면 지칩니다. 매일 세상의 부조리에 화를 내다 보면 어느 순간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 둔화 또는 공감 피로라고 부릅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이 환자의 고통을 매일 보다 보면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뉴스 속 문제들을 매일 접하다 보면 점점 덜 느끼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사회심리학과의 조사를 보면 10년 전에 비해 현재 뉴스 소비자들의 감정 반응 강도가 약 35% 감소했습니다. 같은 수준의 자극에 대해 예전만큼 강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방어입니다. 계속 분노하고 슬퍼하면 정신적으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뇌가 스스로 감정의 볼륨을 낮추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분노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뇌의 작동 방식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현대 뉴스 생산과 유통 구조 자체가 빠른 분노, 빠른 망각을 조장합니다. 첫째, 뉴스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과거에는 뉴스가 하루에 몇 번 나왔습니다. 아침 신문, 저녁 뉴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뉴스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뉴스는 24시간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포털 사이트는 5분마다 업데이트됩니다. SNS는 실시간으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합니다. 한 뉴스에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다음 뉴스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둘째, 뉴스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언론재단의 통계를 보면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하루에 생산하는 기사는 약 5만 건입니다. 여기에 개인 미디어, 유튜브, SNS까지 합치면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셋째, 뉴스의 깊이가 얕습니다. 과거 신문 기사는 길고 상세했습니다. 맥락을 설명하고 배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관점을 담았습니다. 독자는 그것을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온라인 뉴스는 짧습니다. 헤드라인과 몇 줄의 요약. 그것으로 끝입니다. 깊이 있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온라인 뉴스 기사의 평균 길이는 10년 전에 비해 약 40% 줄었습니다. 반면 헤드라인의 자극성은 60% 증가했습니다. 즉, 점점 더 자극적이지만 점점 더 얕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넷째, 뉴스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뉴스의 목적은 정보 전달과 여론 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뉴스의 목적은 클릭 유도입니다. 언론사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이 클릭되기 위해 경쟁합니다. 그리고 클릭을 가장 잘 만들어내는 것은 분노와 자극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도 점점 더 자극적으로 포장됩니다. 충격, 경악, 분노 같은 단어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하지만 클릭을 유도한 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독자가 그 뉴스를 얼마나 오래 기억하는지,
깊이 이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클릭만 중요합니다. 다섯째, 후속 보도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언론은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관심이 사라집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책임자는 처벌받았는지, 제도는 개선됐는지 추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25년 초 큰 논란이 됐던 여러 사건들을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대부분 모릅니다. 언론이 후속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새로운 자극적 사건으로 넘어갔을 뿐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노하지만 그 분노는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도, 제도 개선도, 사회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분노만 소비하고 다음 분노로 넘어갈 뿐입니다. 영상이 공감되시나요? 이런 심층 분석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분노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어차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고 매번 기억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망각의 사이클에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첫째,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어떤 부조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계속 기억하고 요구해야 책임자가 처벌받고 제도가 개선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빠르게 잊어버리면 책임자들도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곧 잊힐 거야. 시간이 약이야. 실제로 많은 경우 그렇게 됩니다. 정치인의 막말, 기업의 횡포, 공무원의 부정부패, 논란이 됐을 때는 사과하거나 해명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들이 곧 잊어버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투명성기구의 2023년 보고서를 보면 언론에 보도된 부정부패 사건 중 실제로 법적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2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흐지부지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잊어버리면 같은 문제가 몇 달 후, 몇 년 후 다시 발생합니다.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청년 고독사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째 반복적으로 뉴스에 나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곧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또 비슷한 뉴스가 나옵니다.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책 입안자들도 여론이 식으면 다른 일로 넘어갑니다. 셋째, 냉소주의가 퍼집니다. 계속 분노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어차피 세상은 안 변해.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이런 냉소주의는 민주주의에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이 참여를 포기하고 감시를 멈추고 요구를 그만두면 권력은 더욱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의 조사를 보면 20대와 30대의 정치적 효능감래가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10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뉴스를 보고 분노하지만 동시에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넷째, 피상적 이해만 남습니다. 빠르게 소비하고 빠르게 잊어버리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는 단순한 분노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헤드라인만 보고 분노합니다. 맥락은 모르고 배경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결과 여론은 형성되지만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분노만 있고 대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뉴스를 다 기억하고 계속 분노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첫째,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뉴스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개선 가능하고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슈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십시오. 후속 보도를 찾아보고 진전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한 사람이 10개 이슈에 대해 하루씩 분노하는 것보다 두세 개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느린 뉴스를 찾으십시오.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반응하는 대신 깊이 있는 탐사보도, 장문의 분석, 기사, 다큐멘터리 같은 느린 뉴스를 찾아보십시오. 이런 콘텐츠는 즉각적인 분노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를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셋째, 분노를 행동으로 전환하십시오. 뉴스를 보고 화가 났다면 댓글을 다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행동을 하십시오. 관련 단체에 후원할 수도 있고, 청원에 참여할 수도 있고, 지역 의원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행동으로 전환된 분노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넷째, 기록하십시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슈는 기록해 두십시오. 간단한 메모장이나 스마트폰 앱에 날짜와 함께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 검색해 보십시오. 해결됐나요? 아니면 흐지부지 됐나요? 이런 과정을 통해 어떤 문제들이 실제로 개선되고 어떤 것들이 반복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들과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단순히 화나지 않아? 로 끝나는 대화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하면 바뀔까? 를 논의하십시오. 대화는 기억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여섯째, 뉴스 소비량을 조절하십시오. 하루 종일 뉴스를 보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뉴스를 보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아침 30분, 저녁 30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십시오. 과도한 뉴스 소비는 불안과 무력감만 키웁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변화를 인식하십시오. 때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십시오. 10년 전, 20년 전에는 어땠나요? 많은 것들이 실제로 개선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를 인식하는 것은 희망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어야 계속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와 망각의 사이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분노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 뇌의 작동 방식과 현대 뉴스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에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사회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몇 가지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든 뉴스에 반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한 이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분노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행동으로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변화는 느립니다. 분노는 빠르지만 변화는 느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관심을 유지하고 행동할 때 변화는 조금씩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무엇에 분노하셨나요? 그것을 내일도 기억하시겠습니까? 일주일 후에도요? 한 달 후에도요? 만약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잊지 마십시오.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한 사람의 작은 기억과 행동이 모이면 사회는 변합니다. AM153 뉴스 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심층 분석 콘텐츠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